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듈의 결합도와 관련되는 것들 이제 종류를 좀 구분해 보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응집도와 관련되는 내용들 또 한번 살펴보실게요. 역시 이제 응집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순서 기억하시면서 각각의 응집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까지 같이 또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좀 확인을 하고 학습할게요. 자,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안에 있는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요소들 간에 어떠한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 간의 관련성이 어떤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하나의 모듈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게 좋다. 그래서 응집도에 대한 것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강할수록 좋은 응집도, 즉 강한 응집도부터 나열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부터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능적 응집도, 역시 이것도 순서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 그리고 교환적 응집도,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 시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와 우연적 응집도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이 영어 형태에 표현되는 거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펑션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응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차적 응집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순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퀀셜이라고 표현을 하죠. 순차, 시퀀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고, 교환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요거를 교환적이다라는 것 자체를 통신을 한다, 통신적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절차적인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프로시저인데 이때 여러분이 좀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순차적이다라는 부분과 절차적이다라는 부분이 뭐 한글 표현에서도 그게 같은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달라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흡사하게 가다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순차적이다, 절차적이다,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와 특히 영어 형태 표현에 있어서 순차적인 거는 시퀀셜이라고 표현을 했고 절차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프로시저리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영어 표현에서 또 나누어 두시고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temporal. 요거는 이제 시기적이다 혹은 시간적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어떤 시기, 시간, 시점 요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논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logical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연적이다. 우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모였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coincidental이라는 형태로 영문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도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눈여겨서 계속적으로 구분하시고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기억하시면서 영어까지 가야 되니까 처음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만 반복해 주세요. 조금만 반복하시다 보면 또 금방 구분이 되실 거니까 잘 좀 확인을 해 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순서 먼저 기억하셨고 각각의 응집도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학습 구분해 두셔야겠죠? 자, 첫 번째가 기능적 응집도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응집도인데 요거는 함수적 응집도라는 형태로도 한글 표현으로는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 펑션이니까 함수 이렇게 되니까 기능적 혹은 함수적 이렇게 같이 이제 해석을 해요. 이때 보시면 모듈 내부의 원소들은 이거예요. 하나의 단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의 기능 수행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요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집도가 굉장히 높다,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들이 이 기능적 혹은 함수적 응집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응집도가 순차적, 시퀀셜이에요. 그죠? 순차적 응집도인데 순차라는 말에서 좀 느껴지시잖아요. 일정 순서에 맞게 순서에 맞추어서 내부 원소들 간에 처리 순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때 보시면 이거 한 원소의 출력이 다른 원소에 입력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그들이 작업에 대한 걸 차례대로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력된 결과가 B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더라. B에 출력된 결과가 C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 다음에 B, 다음에 C 순서대로 그들의 작업이 처리가 돼야 된다.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순차적, 즉 시퀀셜 응집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뒤에 곧 절차적 응집도에 대한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차이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적 응집도, 교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한글 해석으로 그대로 이제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요. 통신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간 거죠. 그리고 뭔가 정보에 대한 부분을 교환을 하는 정보 교환, 뭐 이런 정도 해석에서 정보적 응집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동일한 입출력 자료를 이용해서 입출력 자료에 대한 게 동일한 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 그들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소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한 원소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하긴 하는데 활용하는 입출력 자료는 동일한 걸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거를 서로 교환하면서 교류하면서 응집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교환적, 통신적, 정보적 응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의 파일을 대상으로 각각의 갱신 작업을 수행하는 원소들이 모여 있는 모듈이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에 대한 절차, 여기서 절차는 순서하고 다르게 procedur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특정 순서에 따라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앞에 나왔던 이거죠. 이 얘기입니다. 순차적 응집도하고 다른 점은 한 원소의 출력이 다른 원소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 순서 이러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달라요.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정 순서에 따라 일정 순서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수행되는 거다. 이렇게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차적, 프로시저 요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차적인 응집도일 때는 그렇게만 나오다 보면은 절차적 응집도하고 사실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소에 대한 출력이 다른 원소의 입력으로 활용이 되어지면서 순차적인 처리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나오면 그거는 순차적 응집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시간적 혹은 시기적, 템포럴날, 이제 얘는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 시점이 동일한 것들로 수행 시점 자체가 동일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원소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 모듈들, 특정 변수들이, 변수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는 사용되어질 변수들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들에게 기본값을 주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작업 처리가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었을 때 그 변수들은 거의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시점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값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값을 가지고 이제 변수를 가지고 어떤 작업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행 시점이 동일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에 해당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능들. 논리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기능들의 원소들이 모여 있는 거긴 하지만
뭐 논리적으로 유사해 보인다인 거지 뭔가 서로 간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내 기능 수행과 너 기능 수행에 해당하는 게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논리적으로 좀 유사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편집 기능을 하는 거에서 보면은 우리 메뉴들을 봐도 사실 그런 밀집돼 모여 있는 것들에 대한 요소가 좀 있거든요. 관련 있는 것끼리. 편집을 하는 기능에서 봤을 때 텍스트 편집을 할 때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이기. 근데 사실은 각각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뭐 잘라내기 할 때 반드시 복사하기가 뭔가 선행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잘라내기하고 복사하기에 해당하는 기능은 꼭 보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논리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걸 논리적 응집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연적인 거는 말 그대로 우연이거든요. 우연히. 그래서 원소들 간에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냥 묶인 개념. 그러니까 그들 간의 어떤 응집도의 어떤 이런 부분이 끈끈하게 잡힌 게 있겠어요? 없죠.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집도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형태의 응집도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응집도에 대한 것도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응집도에 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구별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순서부터 기억하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순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결합도도 마찬가지이신데 외우실 때 절대 헷갈리지 않게끔 특히 내용이 많고 영어도 많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리듬을 좀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 보면 제가 첫 글자만 좀 땄거든요. 기, 순, 교환, 여기에서는 교환까지 갈게요. 기순, 교환, 그 다음에 절차, 시기, 그리고 논리에서 논,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따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세요. 암기는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암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무작정 암기하는 건 무조건 아니고. 그러면 암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암기 기법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때 제가 이렇게 좀 땄어요. 우리 이제 뭐 예전에 기순 용사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기순 하신 분들. 그래서 기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순, 서로 기순 하시는 이런 분들, 남북 간에 오가는 기순, 그 다음에 교환 절차. 이렇게 의미가 좀 연결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순 교환 절차에는 시기가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시되 뭐 이런 정도 팁으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기순 교환 절차, 시기 논의하자 뭐 이렇게 좀 기억 한번 해보시고 결합도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잘 리듬을 맞춰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시험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앞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뭐라는 문제들은요. 우리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모듈을 설계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럴 때 어떤 지침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좋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 네, 같은 문제인데 반복해서 나왔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설계 지침 아는 거 좀 찾아봐라 그랬어요.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 너무 크거나 그러면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하고 중복에 대한 부분을 줄여라. 그렇죠? 복잡도와 중복을 줄여서 모듈 구성을 해라. 모듈 간의 결합도에 대한 거는 강할수록 아니죠.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그죠? 결합도는 서로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의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할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잘못됐죠.
자, 모듈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조직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제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듈 간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수행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들 간에 어떤 제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학습을 하시다 보면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좀 안 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 관련되는 내용이 뒤쪽에 좀만 가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듈 간의 어떤 관계, 제어 구조와 관련해서 계층 구조로 조직 구조의 형태가 제시가 되고 그 제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한눈에 보여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 어쨌거나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아시고 관련되는 저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 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반복해서 뭐 20년도고 21년도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너무 제한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기능에 대한 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식성에 대한 거 고려해야 돼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끔 이식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듈이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결합도에 대한 건 항상 어떻게? 최소, 응집도에 대한 게 최대, 그죠? 그래서 약하고 강한 부분에 대한 거, 결합도는 약하게, 응집도는 강하게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소 약하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도, 21년도 계속 이렇게 문제 형태가 등장했었고 마찬가지예요. 20년도 여러 시험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모듈의 독립성이 향상된다. 자, 결합도에 대한 건 약할수록 좋아요.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기능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아야죠. 기능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뭐 이런 예측이라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제한적이어야가 아니라 이지 않아야 한다. 3번이 잘못됐네요. 유지보수 당연히 용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효과적인 모듈 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결합도, 응집도 관련해서 계속 구분하셨잖아요. 관련되는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응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모듈에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는 뭐냐. 여러 요소들이 있다. 결국은 관련 기능을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어떤 응집도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정답은 바로 보이시죠? 맞아요. 절차죠. 프로시저. 응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겠고 계속 갑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의미 있는 연관관계도 지니지 않는 여기서 딱 사실 답은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서 호출돼서 뭐 처리상에 연관이 없는 서로 다른 기능 그냥 우연히 모였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냥 서로 관련 없어. 아무런 연관도 없어.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글이 아니라 영어 형태로. 근데 영어 형태로 나와도 이제 여러분이 구분되시죠? 요거는 함수적 혹은 기능적. 그 다음에 요거는 순차적. 그 다음에 요거는 논리적. 요거는 우연적.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정답이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외우시는 것 어떨까요?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순, 교환, 그죠? 교환 그리고 절차에는 뭐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죠? 충분한 여기 이제 논의를 하자.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강한 것부터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순서 쭉 적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이 조심하실 점은 시험 문제에서 높은 걸 물었는지 낮은 걸 물었는지 응집도도 그렇고 결합도도 그렇고 괜히 거기에서 혼돈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점수를 확보하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거부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부터 제시를 한 거예요. 응집도는 높은 거부터, 좋은 거부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그쵸? 순차. 요게 가장 좋은 거네요. 순차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절차, 다음이 논리, 다음이 우연. 이렇게 되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자, 똑같은 문제네요. 근데 이제 보기 사항이 좀 달라졌죠? 답 선택 지문이. 제일 강한 거. 역시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 중에서는 어떤 거? 그쵸? 여기서도 순차. 이렇게 나오네요. 순차, 절차, 논리, 우연. 이렇게 되네요. 차례대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합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결합도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각 그 선택 지문에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틀린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자, 봅시다.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두 모듈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문장을 보기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가인수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인수가 가인수한테 뭐를 준다 그랬냐? 값을 준다. 함수를 호출할 때 자료에 값을 전달하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토록 요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두 모듈이 매개 변수로 자료를 전달할 때,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죠? 이때 보니까 자료 구조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요? 아니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자료 값으로, 실인수가 가인수에게 자료 값으로, 만약에 5라는 값이면 5라는 값을 그대로 가인수한테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 형태가 아니라 자료 값으로 전달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럴 때 데이터 결합도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당장 이제 1번 문장이 잘못됐다는 거 답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 한번 보시면 내용 결합도의 경우는 이 내용 결합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변형을 일으켜버리는 거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결합도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모듈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할 때 두 모듈은 내용적으로 결합되었다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에 해당하는 거는 동일한 전역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공통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일한 전역 데이터라는 게 공유하는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곳에 있는 곳에 접근해서 데이터 참고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도라는 거는 두 모듈 간의 상호작용 또는 의존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결합도라고 얘기한다. 어때요? 맞죠? 결합도 자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결합도 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응집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나왔어요. 거의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결합도가 낮은 거부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낮은 거부터니까 역시 결합도가 제일 좋은 거부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부터 기억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 거꾸로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지금 결합도 종류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어떻게 해 주시면 됩니까? 뭐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대로 제일 처음에가 자료 결합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 글자만 따보세요. 자,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그래서 자스 제외.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그것만 가더라도 니은, 그죠? 리을 이렇게 가야 돼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 비읍.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 미음. 그리고 공통 내용.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스 제외, 공통 내용. 이렇게. 기억되셨어요? 네. 그래서 결합도에 대한 거 순서, 그 다음에 응집도에 대한 순서.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답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요, 가장 약한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영어 형태로 나온 상태니까 영어 형태에서 그대로 가주시면 되잖아요. 커먼이면 얘는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컨텐츠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이 외부잖아요. 그 다음에 스탬프가 스탬프.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약한 거, 제일 좋은 거 찾는 거네요. 스탬프. 그죠? 4번이 정답. 되셨죠? 이제 잘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결합도니? 하고 물어보네요. 자, 봅시다.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적인 조직을 제어하, 바로 답은 나왔죠. 다른 모듈의 내부의 논리적인 조직을 제어한다. 그래서 제어 신호에 대한 거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제어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경우다. 그래서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해서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결합도다. 말이 엄청 길어졌는데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다른 모듈에게 전달되는 제어 신호, 그리고 그 제어 신호를 받은 이 모듈의 입장에서는 그 제어 신호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부적인 기능 수행을 달리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을 전달받으면 1번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2번을 전달받으면 2번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쵸? 제어를 하는 부분이니까 제어 결합도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컨트롤, 커플링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장이 길어진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 문장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대로만, 그 중심만 딱 보시면 답은 바로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으니까 결합도, 응집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간략하게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 복잡한 거 없고요. 간단한 몇 개 요소만 볼 겁니다. 일단은 배치 프로그램이나 자체가 뭐냐면 여러 작업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게 배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자동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켰을 때 어떠한 환경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매번 그냥 수행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매번 하면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킬 때마다 내가 환경을 다시 내 수작업에 의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 맞춰야 되는,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동 수행되게끔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배치 프로그램 자체를 좀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자동으로 수행되어지는 주기에 따라서 이벤트 배치냐, 정기 배치냐, 온 디맨드 배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벤트 배치는 설정된 특정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자동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어떤 조건이 있고 조건 충족이 되면 수행 자동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정기적인 배치,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고, 온 디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요청되는 시점에 내부에 명시되어 있는 정해진 순서대로 모여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쭉 알아서 자동 수행되게끔 하는데 요청되는 시점에 이제 수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배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요소다라고 해서 구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연관해서 뭐 복잡하게는 아니고 이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자동화다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오류 사항 외에는 사용자 개입 없이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도 특정 작업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야. 일일이 수동으로 실행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 뭐 굉장히 심각한 오류사항에서는 자동 수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뺀 나머지 상황에서는 사용자 개입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혹여나 발생했더라도 어떤 문제가 언제 생겼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어느 시점에 왜 생겼는지 추적이 가능해야지만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사실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안정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못된 데이터이더라도 완전히 실행이 중단되어지는 형태에 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데이터이더라도 실행이 완전히 중단돼서 전체가 다 멈춰버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뭔가 잘못된 데이터의 상황이면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정확한 어떤 형태의 처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멈추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금 자동 처리를 좀 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구성을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처리를 해주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거 말고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에 대해 방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성능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정도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요 내용과 연관해서 기존에는 기출 유형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필수 요소, 배치 프로그램 필수 요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걸 좀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오류 외에는 사용자 개입 없이 지가 알아서 동작해야지라는 부분 맞죠? 안정성에 대한 것도 언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데 추적이 돼야 돼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네 번째 부분에서는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결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어요.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우리 네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챕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하고 빈도가 높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출 경향의 형태를 분석을 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도 좀 많이 느껴지시죠? 그죠? 학습을 하고 나니까 모듈화에 해당하는 거, 응집도와 결합도에 관련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챕터 내용 학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 두 번째 챕터 이어지는 거는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